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변호사가 알려주는 조금 이제 결혼에 적합한 여성, 피해야 할 여성. 네네네네. 일단 적합한 여성은 딱 하나예요. 고생을 할 줄 아는 여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유형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 거 이상으로 바라는 사람들. 내가 남편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성. 내가 그리고 이제 적어도 집에 와서, 예를 들면 남편분이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할게요. 그러면 남편분이 집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고생했어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자. 고생했어 라는 말은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결혼한 이혼소송에서는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 거를 인지를 못 하세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세상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집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육아가 힘들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육아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남편분이 이제 돈을 벌어왔을 때 이것도 힘들다라는 걸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날아가요. 왜냐하면 폐쇄된 세계에서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훨씬 좀 낫습니다. 폐쇄된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옆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더 힘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좋은 여성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개인이 소득이 얼마고 뭐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거예요. 물론 제가 영상에서 경제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경제관념은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 내 남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경제관념은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이유는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진심으로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활 습관을 기꺼이 고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고생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남자를 정말 좋아하면 남자가 돈을 쓰게 하질 않아요. 맞아요. 돈 많이 쓰게 하질 않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잘해주고 이거 좋아요 계속 잘해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나 좋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면은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애정을 오히려 떨어집니다. 애정이 보통.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생각해요. 건전하고 좋은 관계는 서로가 존중을 받고 서로가 할 이야기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에게 계속해서 맞추는 관계로 간다는 거는 이것도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하나 얘기했던 게, 이게 비하는 아니고 맘카페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맘카페를 왜 보지 말라고 했냐, 맘카페에 있는 정보가 안 좋고 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집의 가정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혼소송하고 결혼 그 생활을 스스로도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다른 가족하고 비교하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떤 그 커뮤니티, 이런 그러니까 너무 가정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가 많은 커뮤니티는 웬만하면 그냥 안 보는 게 더 좋다. 그게 우리가 그냥 스스로 행복하고 이런 걸 지키는 데 제일 도움이 된다. 인스타 삭제하면 더 좋겠네요. 네, 최고죠.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피해의식 있는 분이에요. 피해의식 있는 분. 이거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신 분일수록 피해의식이 높은데, 흔히 이런 얘기 하죠. 그냥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조금 책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리 프롬이라는 그 철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혼자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라고. 근데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은 혼자 있을 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나에게도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지론이 뭐냐면, 처음부터 결혼에 적합하고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점이 너무 크리티컬하거나 나랑 안 맞는 게 너무 명확한 사람은 만나봐야 사실은 안 바뀝니다. 그 연애 때 알 수 있나요? 저는 좀 유심히 지켜보면 알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정말 아까 제가 스탑롤커로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연애 때 자기의 본성이나 본심을 다 숨긴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결혼한다는 뜻인데
저는 제가 이거는 그냥 이게 영상이 공개가 되면은 다들 알아채니까 의미가 없어지긴 하는데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려요. 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빠 나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실제 살아오고 실제 관계 맺고 있는 걸 보라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이 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경제관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관념은 그냥 뻔해요. 평소에 그 사람이 뭐하고 뭐에 쓰는지 돈 보면 돼요. 그리고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그때가 원래 가장 그 주변과 비교를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는 보통은 열등감이 있거나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는 뭐 내가 조금 못한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실 결혼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진실이고. 왜냐면 상대도 눈이 있어. 네. 상대도 생각을 해요. 상대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맞아. 그리고 맞아요. 상대도 그런데 상대 부모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더 심해요. 부모가 야 너 이런 애를 왜 데리고 왔니? 막 이러니까. 여자의 부모를 볼 때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볼 때는 결혼할 때 가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사귀는 내내 자꾸 가서 자주 봐야 돼. 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네. 정말 공감합니다. 결혼할 때 돼서 보면 늦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늦어요. 자꾸 여러 번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가서 그 집에 가서 부모가 대화하는 걸 보고 자매가 대화하는 걸 보고 부모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딸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자꾸 가서 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뭐 평소에 보면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혼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혼에도.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가 계속 자식한테 어떤 사고를 주입을 하냐면 결혼은 피해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불행해졌고 그 다음에 뭐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왔지만 사실은 남편은 우리 가정에서 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딸이 결혼을 해도 계속해서 그 딸의 가정에 개입을 하면서 그런 사고관이나 그런 가치관을 주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딸도 계속해서 처음에는 뭐 부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에 좀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이제 요런 것까지 환경이 좀 안 된다.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나한테 하는 거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람 봤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사전에는 그 집에 가보진 못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번은 어땠냐면은 옆에 제 와이프 일하는 약국 옆에 이제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에서 제 와이프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일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이게 대충 그 입을 보면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평소의 모습을 보는 노력을 좀 하는 게 좋은 사람 찾는 거에 좀 도움 된다. 왜냐면 평생 살아갈 사람이니까. 네, 왜냐면 이 사람하고 노후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와. 네,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판단을 최대한 뒤로 늦추십시오. 보통 이런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 여자친구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단정 짓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지켜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는 장점도 있는 사람도 있고 단점,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이 단점까지 내가 결혼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혼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서로 뭐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고 이런 거는 그냥 잠깐이고 앞으로 둘이 진흙바닥에 그냥 가시밭길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서로, 예. 개고생하는 거거든요. 네. 애 낳고 막 육아하고 네. 막 그런 걸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언제 화를 나는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게 대화가 되는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직모님 말씀 다 맞는 게 그게 있어요. 제가 아까 열등감하고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비교의식이나 이런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시비를 건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시비를 건다는 뭔가 감정이 상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상한 게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디서 밖에서 뭐가 화가 났어. 와서 나한테 푸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멘탈이나 그 정신이 굉장히 건강할수록 사실 솔직히 결혼 생활 잘할 가능성이 높고 30대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분들, 이혼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엄청 많죠. 어떤 이유가 많나요? 이거는 정말 다양하긴 한데 일단은 외도가 많고요. 외도랑 와, 결혼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외도 많고
그 다음 이제 외도는 거의 그 스테디셀러예요. 이제 이혼 소송의 스테디셀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는 보통 협의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의혼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협의혼 이제 재산분할 때문에 사전에 오시는 상담 같은 걸 이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상당 부분은 인성하고 경제 개념이 연관돼 있어요. 그 성격 차이라는 게. 자, 예를 들면 상황을 제가 전제를 해볼게요. 자, 성격 차이라는 거는 자, 이런 겁니다. 남편은 이 상황에서 이 물건을 사는 게 싫어요. 여성분은 이 상황에서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자, 남편은 네. 그 집을 살려고 엄청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적게 써야 되면서 내가 용돈 30만 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뭐냐면, 집을 모으고 자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하고 좋은 생활하고 어디 좀 놀러 가고 여가도 즐기고 이런 게 사실 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이들과의 뭐 시간도 잘 보내고 뭐 어디 좀 뭐 해외도 놀러 갔다 오고 경험도 쌓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싸움이에요. 근데 양쪽 의견이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네. 네, 이해가 충분히 가요. 이거는 누가 틀렸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격 차이라고 표현해요. 그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아내가 계속 집을 사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사야 돼. 지금 안 사면 더 이상 우리 서울에서 못 살아. 네. 하고 집을 샀어요. 10억에 샀는데 갑자기 8억 됐어. 그쵸. 7억 됐어. 6억 됐어. 이혼하고 싸우고. 맞아요. 이런 사례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네. 이런 사람이 많아서 좀 현명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을 살 때 너 이거 반값 되더라도 이거 사는데 우리 같이 동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는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요. 이거 실제로 이거는 제 주변에서 잘 사는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너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을 산 거는 너 탓이 아니야. 너의 어떤 잘못으로 산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동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괜찮아. 이걸로 싸우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뭐 대출도 끼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니까 둘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건전한 좋은 부부고 여기서 이제 차이를 좁히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너무 뻔한 얘기가 되긴 해요. 뻔한 얘기가 되는데 배려죠. 뭐 배려고 이제 서로 열등감 없이 피해의식 없이 서로가 고생해주는 거 아까 제가 인정해주고 감사 표시를 하고 이게 그냥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은 애초에 잘 만나야 네. 잘 만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다시 강조하자면 네. 원래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든 이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일하면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실은 결혼 생활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면 지옥이 돼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